안과 의사인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일 때 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혈당치가 높다는 것은 뭔가 나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자면 혈당이 높아져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기고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유명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실제로 혈당 수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당뇨병 망막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당뇨병으로 인해 눈의 합병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인슐린 비전형 당뇨병에는 1형과 2형이 있으며 이번에는 2형에 대해 2300내 4600안이 대상이 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해 눈에 출혈이 발생하는 당뇨병성 망막증보다 확률이 높은 질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6.7%의 사람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답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누구나 반드시 걸립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당뇨병성 백내장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백내장이라면 60대쯤부터 시작되어 70대쯤에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혈당치가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66.7%라고 하면 거의 7할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70대에 수술을 하는 것이 40대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 정도로 시력이 나빠져서 운전면허도 갱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백내장이 눈의 수정체라는 렌즈가 하얗게 변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수정체라는 렌즈는 눈의 영양에 의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혈당치가 높아짐으로써 눈의 영양 균형이 이상해지고 올바른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저하되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혈당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아까부터 언급된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 37%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37%, 즉 4할 정도가 눈에 피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드문 이야기는 아니지만 출혈이 있어도 처음에는 시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상태가 나빠지지도 않아서 피가 나고 있다는 실감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굴절이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근시나 원시가 되는 느낌으로 도수가 변하는 사람이 6.2%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 근시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 도수가 변화하는 사람이 약 6.2%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해 녹내장에 걸리는 사람이 1.9% 있습니다. 보통 녹내장은 다른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유전적 문제나 근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안암dun의 경도를 주된 원인으로 녹내장이 발생하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혈류의 나쁨 때문에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녹내장이 되면 실명의 큰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녹내장은 안약으로 안압을 낮추거나 해서 진행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뇨병의 원인으로 녹내장이 생기면 당뇨병도 녹내장도 완치할 수 없고 진행을 막는 것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이 두 가지는 평생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홍채 루베오시스라는 것은 홍채, 즉 갈색 눈 부분에 나쁜 혈관이 자라나서 나중에 녹내장이 발생하기 쉬워지거나 눈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홍채 모양체염이라는 것으로 0.8%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막염이라고도 합니다. 눈의 공 안에 염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파열되어 약간 출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나 원래 혈관 안에 있는 혈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몸이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여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눈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혈당 수치가 높으면 관절이든 어디든 모든 곳에서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염증이 잘 생긴다는 것은 상처의 회복이 나빠지거나 작은 상처나 수술 후에 부풀어 오르거나 상태가 나빠지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당신의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라면 백내장 수술이나 녹내장 수술 또는 망막 수술을 할 때 일반 사람들보다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 수술은 염증이 심할 경우 실패하기 쉬워요. 수술 자체가 잘 진행되었더라도 결과가 나빠지기 쉬우므로 그런 의미에서 혈당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꽤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부풀거나 열이 나는 느낌은 염증의 명확한 상태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염증이 없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염증이 심해지거나 본래 없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이 당뇨병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외안근 마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약 0.2% 정도 발생합니다. 인간은 눈알을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며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하지만 눈알 하나에는 6개의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이 6개의 근육이 균형 있게 움직임으로써 좌우 상하를 보거나 똑바로 볼 수 있는데 이 균형이 무너져버리면 오른쪽 눈은 똑바로 보고 있는데 왼쪽 눈은 바깥을 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본 영상과 왼쪽 눈으로 본 영상이 머릿속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얼굴이 정면에서 본 나와 옆에서 본 나 두 가지가 보이게 돼요.
이것을 복시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눈의 근육이 나빠지면, 그렇게 되면 심한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타민제를 사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나빠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로 보인다는 것은 꽤 힘든 일이에요. 양쪽 눈으로 1.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TV, 유튜브를 보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매우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혈성 시신경증이 대략 0.1% 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경이 나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뇨병성 시신경증이라고도 하는데 당뇨병으로 인해 눈의 신경이 손상을 받아 시야가 결손되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백내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백내장의 경우 전체가 흐릿해지지만 시신경증의 경우 아래쪽이 보이지 않거나 특정 지점이 보이지 않게 되며 경우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골치는 점은 녹내장도 시야가 결여되고 당뇨병 자체에서도 시야가 결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당뇨병성 시신경증과 녹내장이 함께 있을 경우 녹내장으로 인해 20%, 당뇨병성 시신경증으로 인해 40%의 시야가 결손됩니다. 전체 시야의 60%가 결여되어 40%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분이 잘 안됩니다. 모두 녹내장이라고 하면 당뇨병성 시신경증도 있을 것 같고 모두가 당뇨병이나 녹내장인 것은 아니며 섞여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 경우 어느 쪽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녹내장이 있고 혈당 수치가 높으며 시신경증이 있는 경우 녹내장 치료가 매우 잘 진행되어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당뇨병성 시신경증으로 인해 점점 나빠져 결과적으로 시야가 나빠지고 실명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꽤 골치 아프네요. 왜냐하면 당뇨병성 시신경증에 대해 이런 치료를 하면 좋다는 것이 명확히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사에 따라 이 약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몇 가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확실히 하는 의사도 있어서 꽤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당뇨병에 걸리거나 혈당이 높으면 눈에 출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이나 녹내장, 근시의 도수가 변하거나 눈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두 개로 보이거나 신경으로 인해 시야가 결핍되거나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각막증이라고 하여 눈 표면에 상처가 나서 이물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점을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라면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식사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를 하며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혈당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몸의 병이나 다양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2형 당뇨병에서는 당신이 주의하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